이제는 목소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울면서 엄마, 나 사고 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가짜였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에 속아 송금한 사건이었습니다. 몇 초짜리 영상 클립 1개, 짧은 통화 음성 1번이면 AI는 내 가족의 목소리를 완벽히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내 통장 비밀번호를, 내 평생의 재산을 훔쳐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AI 딥페이크 전화가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지, 그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마지막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7세 김정희 씨.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우리 수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병원인데. 큰일 났어. 왜 그래? 다친 거야? 교통사고가 났어.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지금 합의금이 필요해. 500만 원만 보내줘. 빨리 보내야 돼. 그 목소리는 분명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말투도 평상시와 똑같았고 긴장된 숨소리마저 진짜 같았습니다. 딸이 울먹이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김 씨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기 전 서둘러 송금을 마친 뒤에 김 씨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 많이 했어요? 나 지금 집인데? 뭐라고? 너 아까 병원에 있었잖아. 병원이요? 무슨 소리예요? 그제야 김 씨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통장에는 이미 500만 원이 빠져나갔고 입금된 돈은 몇 분 만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AI 음성 복제 프로그램으로 딸의 유튜브 영상과 SNS 음성 몇 초를 추출해 완벽하게 복제된 목소리를 만들어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딸의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25년 7월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기사에서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조차도 인공지능이 대신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목소리가 너무 진짜 같다는 겁니다. 사람의 귀로는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이죠. 딸의 목소리를 믿었던 김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내 자식 목소리를 내가 못 알아볼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은 의심이라는 게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한 문장이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AI 사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익숙한 목소리를 무기로 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AI가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생성형 인공지능, 즉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AI입니다. AI는 단순히 인간의 말을 따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딸의 목소리를 몇 초만 들려줘도 그 안에 담긴 음색, 억양, 속도, 감정 패턴을 분석해 수천 개의 수학적 좌표로 바꿔 저장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엄마 나야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그 좌표들을 조합해서 전혀 새로운 음성을 생성합니다. 그 음성은 사람이 직접 녹음하지 않아도 진짜 사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영화, 게임 더빙, 장애인 음성 보조 같은 선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범죄자들이 그 기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AI는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기반 프로그램들입니다. 보이스 클로너, 텍스트 투 보이스, AI 리플리카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기술들은 단 3초에서 10초 정도의 목소리 샘플만 있어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유튜브 영상,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SNS에 올린 짧은 리액션 클립만으로도 목소리를 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AI는 이런 짧은 음성 속에서 사람의 감정이 올라가는 순간 웃는 소리, 울먹임, 그 미세한 차이까지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감정형 목소리를 생성합니다. 결국 범죄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음성을 가지고 진짜 사람처럼 통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라고 믿는 순간 송금은 이미 끝나버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범죄의 패턴이 문자 사기에서 영상 사기로, 그리고 음성 사기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이죠. 즉, 귀로 듣는 신뢰까지도 해킹당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게다가 딥페이크 기술은 음성뿐 아니라 영상, 얼굴 표정, 심지어 표정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까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처럼 들리는 거짓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할까요? 사람의 뇌는 익숙한 음성에 자동으로 신뢰를 부여합니다. 이건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낯선 목소리엔 경계하지만 자녀나 가족처럼 친숙한 음성에는 즉시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AI 범죄는 바로 이 인간의 본능을 파고들어 이루어집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범죄자들은 시간의 압박을 이용합니다. 지금 송금해야 한다. 곧 경찰이 올 거다. 상대가 다쳤다. 이런 긴급 단어를 써서 피해자가 다른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AI의 기술력과 인간의 감정 반응이 결합될 때 참혹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금의 AI 딥페이크 전화가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훨씬 무서운 이유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421억 원. 이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콜센터 조직이 전화로 직접 사기를 걸었다면 이제는 AI가 대신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최근 몇 달 사이 가족 목소리를 이용한 사기, 금융기관 직원의 목소리를 모방한 사기, 기업 대표 음성을 복제한 내부 송금 사기 등을 잇따라 포착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디지털에 익숙한 40대에서 60대도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령층이 주 타깃이었지만 이젠 스마트폰과 SNS를 활발히 쓰는 세대까지 AI의 데이터 수집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김모 씨는 회사 단톡방에서 사장의 음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안에 해외 협력사에 송금하라는 지시였죠. 그 목소리는 사장의 억양과 말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음성은 AI가 회의 녹음 파일에서 사장의 목소리를 추출해 만든 가짜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의 한 노부부는 손자의 목소리로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범죄자는 단 5초짜리 틱톡 영상을 이용해 손자의 목소리를 복제했습니다. 그 영상은 손자가 장난스럽게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이처럼 SNS, 유튜브, 틱톡에 올라온 공개 영상들은 AI 학습의 원료가 됩니다. AI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흡수하며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 범죄가 국경을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AI 기술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소리를 녹음해도 그 데이터가 순식간에 해외 서버로 넘어갑니다. 범인이 한국에 있지 않아도 AI 모델이 대신 전화할 수 있는 구조죠. 한마디로 범죄의 자동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이 전화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피해자에게 맞춤형 음성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심지어 대화 시나리오까지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AI는 피해자의 SNS 정보를 분석해 자녀 이름, 학교, 직업 같은 세부 정보를 끼워 넣습니다. 그 덕분에 피해자는 더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보안기관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경찰청은 2025년 초부터 AI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영상 딥페이크뿐 아니라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성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음성 사기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딥러닝 기반의 음성 파형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진짜 목소리와 가짜 목소리를 분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찰청은 총선과 지방선거 등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시기를 대비해 AI 합성 콘텐츠 자동 감지 툴을 운영했고 그 기술을 보이스피싱 수사에도 확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5년 상반기 정부는 통신 3사와 협력해 AI 음성 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전화가 걸려오기 전에 해당 번호가 인공지능 기반 사기 의심 번호인지 자동 감지해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금융권은 AI 음성 패턴 블랙리스트를 도입했습니다. AI로 생성된 음성의 특정 파형은 사람 목소리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은행 콜센터나 고객센터에 걸려온 전화 중 이상한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경고를 띄웁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완전한 방어가 어렵습니다. AI 음성 생성 속도는 이미 인간의 탐지 속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AI 탐지 기술은 범죄자의 기술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쫓고 있다고 말이죠. 즉, 지금 잡아낸 수법은 이미 어제의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차단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기술적 방어보다 행동적 방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은 국민에게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끊고 직접 확인하기. 둘째, 가족이 급히 송금을 요청하면 영상통화나 다른 채널로 검증하기. 셋째, 낯선 링크나 음성 메시지는 절대 재생하지 않기.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AI 딥페이크 전화의 시대에 기술만으로는 나를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초 멈춤의 원칙입니다. 전화가 왔을 때 그 목소리가 아무리 익숙하고 아무리 다급해도 먼저 10초만 멈추세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 짧은 10초가 수백만 원을, 아니 평생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 전화 습관입니다. 가족이 송금을 요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지 말고 등록된 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세요. AI는 발신자 이름까지 조작할 수 있지만 직접 다시 걸면 그 거짓말은 바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성 대신 영상으로 확인하기입니다. AI는 목소리는 흉내낼 수 있지만 얼굴 표정과 행동까지 실시간으로 흉내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상통화로 확인하세요. 지금 내가 정말 수진이 맞니? 이 한마디가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SNS 유튜브에 올리는 목소리 관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남기는 짧은 음성이나 영상 안에는 AI가 학습할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가족 이름, 말투, 억양, 감정까지요. 이제는 목소리도 개인정보입니다. 음성 콘텐츠를 올릴 땐 공개 범위를 꼭 확인하고 가급적 짧고 제한된 형태로 남기세요. 다섯 번째, 가족 간 보안 약속입니다. 이건 기술보다 더 강한 예방책입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약속해두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돈 문제는 영상통화나 직접 확인 후에만 처리하겠다고요. 이 한 문장의 약속이 AI 사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정부 신고 채널 활용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왔다면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혹은 금융감독원 1332로 즉시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7번째, 디지털 보안 앱 설치입니다. 통신사나 은행 앱에는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가 이미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한 번만 설정해두면 의심 번호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내 통신사나 은행업계의 보안 어플 기능을 확인해 보세요. 이선자 씨의 통장에서 사라진 5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 수많은 사람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확인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 가족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악용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단 10초의 멈춤의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